열심히만 살면 성공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지금도 그저 묵묵히 버티는 존버가 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들에게 착한 사람으로 보이면 언젠가 꿈꾸던 갓생이 찾아올 거라 착각하고 있다면 오늘 그 환상을 완전히 깨드리겠습니다. 세상은 자꾸 인맥을 넓히고 스펙을 더 채우라고 강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승자는 더하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법을 먼저 배웁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삼성 이건희 회장, 그는 단순한 부자가 아닙니다. 뼈를 깎는 혁신으로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초격차를 만들어낸 냉철한 승부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달콤한 위로 따위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여러분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있는 3가지 쓰레기가 무엇인지 뼈아픈 팩트 폭행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만약 50세가 되기 전에, 아니 지금 당장 이것들을 과감하게 손절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평생 남의 눈치나 보며 돈의 노예로 살게 될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내공을 쌓아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준비가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이제 당신의 인생을 갉아먹는 그 짐들을 도려낼 시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등 뒤에 보이지 않는 배낭을 하나씩 메고 살아갑니다. 그 배낭의 이름은 바로 과거입니다. 어떤 사람의 배낭은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침없이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의 배낭은 천, 근, 만, 근, 쇳덩이처럼 무겁습니다. 한 걸음 떼는 것조차 버거워 보입니다. 숨을 헐떡이며 자꾸만 뒤를 돌아봅니다. 당신의 등 뒤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혹시 이미 유통기한이 지나 썩어버린 기억들을 꾸역꾸역 쑤셔넣고 있지는 않습니까? 50 이후. 아니, 인생의 진짜 승부처에 들어서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배낭을 비우는 일입니다. 과거라는 짐을 정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젊은 친구들이 술자리에 모이면 흔히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비트코인을 샀어야 했는데, 그때 그 주식을 손절하지 말고 존버했어야 했는데, 아니면 그때 그 사람을 놓치지 말았어야 했는데, 후에 섞인 한숨들이 공기를 가득 채웁니다. 머릿속으로 수천 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봅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쯤 나는 경제적 자유를 얻은 찐부자가 되어 떵떵거리고 살았을 텐데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팩트 폭행 한번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꿀 수 없는 데이터입니다. 이미 흘러가 버린 강물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붙들고 괴로워하는 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꼰대들의 단골 레포토리입니다. 나 때는 말이야, 왕년에 내가 얼마나 잘 나갔는지 아나, 이런 말들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이 한마디에 갇혀 사는 사람들은 현재의 자신을 직시하지 못합니다. 과거의 영광이라는 낡은 훈장에 취해 정작 오늘 자신이 얼마나 초라해졌는지는 보지 못합니다. 이들은 과거가 화려할수록 현재는 더욱 비참해질 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멘탈갑이 아니라 현실 도피일 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인 1995년 구미 공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삼성전자는 애니콜이라는 휴대전화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밤낮 없이 일했고 제품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들의 피와 땀이 서린 결과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불량률이 무려 11.8%에 달했습니다. 고객들은 통화가 잘 안 된다며 항의했고 삼성 제품은 싸구려라는 인식이 팽배했습니다. 저는 결단해야 했습니다. 이대로 적당히 고쳐서 팔 것인가? 아니면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뿌리부터 바꿀 것인가? 저는 모든 임직원을 운동장에 집합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 눈앞에 우리가 만든 휴대전화 15만 대를 산처럼 쌓아 올렸습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500억 원이 넘는 거금이었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설마 하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저는 지시했습니다. 불을 질러라! 시뻘건 불길이 15만 대의 휴대전화를 집어삼켰습니다. 플라스틱 타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불길 속에서 녹아내리는 휴대전화를 바라보며 직원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밤새워 만든 자식 같은 제품들이 한 줌의 재로 변해가는 것을 지켜보는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어떤 직원들은 망치로 다 타지 않은 잔해를 부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화형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삼성의 낡은 과거와의 결별식이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대충 만들던 이류 정신을 태워버린 것입니다. 질보다 양을 중요시하던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을 모조리 부수어버린 것입니다. 그날 15만 대의 휴대전화가 잿더미가 되었지만 그 잿더미 위에서 오늘날 세계 1등 삼성전자의 초격차 신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아까워서 혹은 직원들의 사기가 꺾일까봐 그 불량품들을 시장에 내다 팔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당장 500억 원은 건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삼성은 영원히 이류 기업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창고에는 불량품들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던 기억, 실패해서 부끄러웠던 경험, 억울하게 당했던 일들, 혹은 한때 잘 나갔던 시절에 대한 미련,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갉아먹는 불량품들입니다. 이것들을 끌어안고 끙끙대지 마십시오.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과감하게 불태워 버려야 합니다. 제인 오스틴은 소설 오만과 편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내게 기쁨을 줄 때만 과거를 생각하라. 참으로 명쾌한 해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대로 행동합니다. 기쁨을 주는 과거는 금방 잊어버리고 나를 괴롭히고 분노하게 만드는 과거는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마치 고화질 영화처럼 매일 밤 머릿속에서 재생합니다. 자기 전에 이불을 킥하며 괴로워합니다. 상사가 했던 모욕적인 말, 믿었던 친구의 배신, 연인과의 이별, 그 기억의 파편들이 현재의 나를 찌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경향은 더 심해집니다. 뇌과학적으로도 나이가 들면 부정적인 기억이 더 오래 남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 스트레스를 처리하지 않으면 결국 그 무게에 짓눌려 자신이 무너지게 됩니다. 우울증이 오고 무기력증에 빠집니다. 아무리 미라클 모닝을 하고 루틴을 짜서 갓생을 살려고 노력해도 마음속 깊은 곳에 촌이 내려져 있다면 배는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이 지긋지긋한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짐이 되는 과거는 철저하게 손절하십시오. 주식 투자에서 손절매가 중요하듯이 인생에서도 손절이 중요합니다. 이미 일어난 일은 매몰 비용입니다. 아무리 울고 불고 해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억울함, 분노, 아쉬움, 이런 감정들은 이자가 붙어서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내가 그때 그 말을 했어야 했는데 하고 되뇌어봤자 혈압만 오를 뿐입니다. 쿨하게 인정하십시오. 그래, 내가 그때 실수했다. 그래, 그 사람은 나쁜 놈이었다. 하지만 거기까지다. 더 이상 내 인생에 1분 1초도 할애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마음속으로 화형식을 거행하십시오. 구미 공장에서 불타오르던 애니콜처럼 여러분의 흑역사를 활활 태워버리는 상상을 하십시오. 두 번째, 상처를 성장의 밑거름으로 재해석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내공입니다. 똑같은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어도 어떤 사람은 범죄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위대한 사업가가 됩니다.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과거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평생 피해자로 남습니다. 하지만 과거 덕분에 내가 이렇게 강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승부사가 됩니다. 저 또한 수많은 실패와 위기를 겪었습니다. 반도체 사업을 시작할 때 모두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자동차 사업에서 쓴맛을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패를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실패를 철저하게 분석했습니다. 왜 실패했는가? 무엇이 부족했는가? 그 데이터들이 쌓이고 쌓여 삼성의 경영 철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실패는 여러분만의 소중한 빅데이터입니다.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교훈을 얻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머지 감정 찌꺼기는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세 번째, 현재에 집중하는 마인드셋을 가지십시오.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말했습니다. 지금 없는 것에 대해 생각할 때가 아니다. 지금 있는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이다. 과거에 얽매인 사람은 없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잃어버린 돈, 떠나간 사람, 지나가버린 기회, 이런 것들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내 손에 쥐어진 것이 무엇인지 살핍니다. 비록 작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합니다. 특히 50이라는 나이는 인생의 중간 정산 시점과도 같습니다. 이때까지 끌고 온 짐들 중에서 앞으로의 여정에 필요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툭 털어버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을 용서하라는 종교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 기억을 놓아주라는 뜻입니다. 분노를 품고 사는 것은 내가 독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 독은 결국 나를 병들게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어릴 적 상처나 가족 간의 불화, 부모님에 대한 원망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해졌는데도 여전히 마음은 상처받은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습니다. 성인이 된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자신의 삶이 과거의 유령에게 지배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정신을 차려보면 인생의 황혼기가 찾아옵니다.
남은 세월이 살아온 세월보다 짧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밀려오는 후회는 감당하기 힘듭니다. 왜 나는 내 인생을 살지 못하고 과거의 그림자와 싸우느라 인생을 허비했는가? 또다시 억울함의 굴레에 빠지게 됩니다. 이 굴레는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깰 수 있습니다. 아무도 대신 끊어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과거의 짐을 내려놓겠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라 미래의 개척자로 살겠다. 이렇게 다짐해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억지로 잊으려고 한다고 잊히는 것이 아닙니다. 뇌는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지 말자고 다짐할수록 그것을 더 강하게 떠올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코끼리만 생각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행동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생각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 당장 새로운 일에 도전하십시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새로운 취미를 가지십시오. 현재의 삶을 바쁘고 활기차게 채우면 과거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사라집니다. 생산적인 루틴을 만들어 몸을 움직이십시오. 과거를 곱씹을 시간을 주지 않는 것이 최고의 처세술입니다. 책 오만과 편견의 작가 제인 오스틴이 말했듯이 과거라는 짐 중에서도 쓸모있는 짐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를 웃게 했던 추억, 우리를 성장시켰던 경험,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고마운 사람들, 이런 긍정적인 기억들은 소중한 자산입니다. 힘들 때 꺼내보면 힘이 되는 비상금과도 같습니다. 이런 기억들은 예쁜 보석함에 담아 잘 간직하십시오. 하지만 악취가 나는 쓰레기 봉투는 이제 그만 갖다 버리십시오. 그 쓰레기 봉투를 들고는 좁은 문을 통과하여 성공의 전당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편집입니다. 영화 감독이 수많은 촬영 분량 중에서 최고의 장면만 골라내어 명작을 만들듯이 우리도 인생이라는 필름에서 불필요한 장면들은 과감하게 삭제해야 합니다. NG 장면을 계속 돌려보며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NG일 뿐입니다. 다시 찍으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영화의 슬레이트를 다시 치십시오. 레디, 액션. 지금부터 찍는 장면이 바로 여러분의 진짜 인생입니다. 과거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지나간 영광에도 취하지 마십시오. 왕년에 내가 잘 나갔다는 사실이 오늘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과거의 실패에도 기죽지 마십시오. 그때의 실패가 오늘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이 어떤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느냐입니다. 구미공장의 불길을 기억하십시오. 15만 대의 휴대전화가 타오르던 그 뜨거운 열기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낡은 자아를 태워버리십시오. 패배의식을 태워버리십시오. 피해의식을 태워버리십시오. 그리고 그 잿더미 위에서 다시 일어서십시오.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한 멘탈갑이 되십시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초격차의 내공은 바로 버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습니다. 과거를 비워야 미래가 들어옵니다. 이것이 제가 50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여러분에게 드리는 첫 번째 제안입니다. 부디 짐이 되는 과거를 정리하고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진짜 인생을 향해 달려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쓰레기통에 처박아야 할 것은 바로
착한 사람이라는 가면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거절하지 못하는 병에 걸려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 부탁을 하면 내 상황이 어려운데도 억지로 웃으며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한다고 세뇌당하며 자랐습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착한 아이, 선생님 말씀 잘 듣는 착한 학생, 그리고 상사 말 잘 듣는 착한 부하 직원. 한국 사회는 유독 눈치 문화가 발달해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싫어하지 않을까?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는 주범입니다. 이 눈치라는 녀석은 여러분의 창의성을 죽이고 여러분만의 색깔을 지워버립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결국 그 누구에게도 인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뜻과 같습니다. 무색무취한 물 같은 존재,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경영 일선에 있을 때 늘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매기론입니다. 미꾸라지들이 있는 논에 천적인 메기 한 마리를 풀어놓으면 미꾸라지들이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더 활발하게 움직여서 통통하게 살이 오른다는 이론입니다. 저는 조직에 긴장감을 불어넣는 메기 같은 존재가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칭찬만 하고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회장, 물론 인기는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랬다면 삼성은 결코 세계 초인류 기업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때로는 직원들을 혹독하게 몰아붙였고 밤잠을 못 자게 괴롭혔으며 뼈아픈 팩트 폭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리더는 외로운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이라는 일인 기업의 리더입니다. 리더가 직원들의 눈치나 보면서 착한 척만 하고 있다면 그 회사는 망합니다. 결단을 내려야 할 때는 냉정해야 하고 쳐내야 할 것은 과감하게 쳐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관계가 깨지는 것이 두려워서 혹은 나쁜 사람이라는 평판을 듣는 것이 무서워서 질질 끌려다닙니다. 이것은 명백한 자원 낭비입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감정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귀한 자원을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취급하는 사람에게 퍼부어 주고 있는 꼴입니다. 그래 놓고 집에 와서는 녹초가 되어 쓰러집니다. 정작 소중한 내 가족, 그리고 나 자신에게 쓸 에너지는 한 줌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과연 현명한 처세술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이제 착한 얼굴을 찢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인맥 다이어트를 시작하십시오. 휴대전화 연락처를 열어보십시오. 수백 명, 수천 명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당장 내가 모든 것을 잃고 알거지가 되었을 때 나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사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내가 아플 때 진심으로 걱정해 줄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아마 한 손에 꼽기도 힘들 것입니다. 우리는 인맥이 넓어야 성공한다고 착각합니다. 명암첩이 두꺼울수록 성공한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들, 소위 말하는 찐부자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아무나 만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철저하게 보호합니다. 그들은 수천 명의 얕은 관계보다 믿을 수 있는 소수의 깊은 관계를 선호합니다. 양보다 질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 피곤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내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만나고 나서 기분이 찝찝하고 뭔가 손해본 느낌이 든다면 그 관계는 정리해야 합니다. 과감하게 손절하십시오. 차단 버튼을 누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비워야 새로운 인연이 들어옵니다. 쓰레기 같은 인연들로 방을 가득 채워놓고 귀인이 찾아오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욕심입니다.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거절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맨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노라는 단어를 아주 잘 사용합니다. 죄송하지만 어렵겠습니다. 제 생각은 다릅니다. 이렇게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십시오. 처음에는 상대방이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어라, 이 친구 봐라. 예전에는 하자는 대로 다 하더니 변했네. 네, 맞습니다. 변해야 합니다. 남들이 불편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거절했을 때 떠나가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여러분 곁에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호의를 권리로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빨리 떠나보낼수록 이득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솔직하게 의견을 말하고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존중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내 사람입니다. 갈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간관계는 원래 삐걱거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서로 다른 우주가 만났는데 어떻게 충돌이 없겠습니까? 마찰음이 들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소음을 없애려고 억지로 참기름을 바르고 비위를 맞추는 순간 여러분은 하수가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십시오.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부처님도 안티가 있었습니다. 하물며 평범한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싫어한다면 내가 지금 내 소신대로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멘탈갑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신경 쓰지 않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나를 싫어할 자유를 그들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나의 길을 가면 됩니다. 진정한 승부사는 외로움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무리와 어울려 다니며 안도감을 느끼는 것은 약한 초식 동물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호랑이는 무리 짓지 않습니다. 고독 속에서 자신의 발톱을 갈고 닦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공을 쌓는 시간입니다. 남의 비위를 맞추느라 낭비했던 에너지를 모아서 오로지 나 자신에게 집중하십시오. 나를 성장시키는 데 투자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인맥 관리의 시작입니다. 내가 강해지면 좋은 사람들은 알아서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꽃이 향기를 뿜으면 나비는 부르지 않아도 날아옵니다. 내가 똥이면 파리만 꼬일 뿐입니다. 파리를 쫓으려고 애쓰지 말고 나 자신이 향기로운 꽃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세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은 직함이라는 환상입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은 명함을 내밀거나 회사 이름을 댑니다. 삼성전자 김 부장입니다. 현대자동차의 과장입니다. 아니요. 제가 묻는 것은 회사의 이름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입니다. 회사라는 간판을 떼고 직급이라는 계급장을 떼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많은 직장인이 착각 속에 빠져 삽니다. 회사의 힘이 곧 자신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대기업 명함을 내밀면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대우해 줍니다. 거래처 사람들이 밥을 사고 술을 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그들은 당신에게 고개를 숙인 것이 아닙니다. 당신 뒤에 있는 회사의 간판에 고개를 숙인 것입니다. 당신이 회사를 그만두는 순간 그 전화벨 소리는 뚝 끊길 것입니다. 밥 한 번 먹자던 사람들은 연락 두절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비정한 이치입니다. 제가 신경영 선언을 할 때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때 임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삼성의 임원이라는 사실에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부심이 오히려 독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과거의 성공 방식, 조직의 권위에 기대어 안주하려는 태도가 삼성을 병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버나드 쇼는 말했습니다. 평범한 인재는 직함으로 자신을 나타내고 큰 인재는 직함을 방해물로 생각하며 작은 인재는 직함에 먹칠을 한다. 50이 넘어서 회사에서 밀려나면 그때서야 뼈저리게 느낍니다.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평생을 회사형 인간으로 살았는데 회사가 나를 버리니 나는 빈 껍데기만 남았구나. 은퇴 후 우울증에 걸리고 무기력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회사와 동일시했기 때문입니다. 직함은 잠시 빌려 입은 옷입니다. 언젠가는 반납해야 할 유니폼입니다. 그런데 그 옷이 내 피부인 줄 알고 문신처럼 새기려고 합니다. 어리석은 짓입니다. 여러분의 의자가 여러분의 다리는 아닙니다. 의자는 언제든지 치워질 수 있습니다. 의자가 치워졌을 때 두 다리로 꿋꿋하게 서 있을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생존 능력입니다. 지금 젊은 친구들은 갓생을 살겠다고 미라클 모닝을 하고 루틴을 만듭니다. 아주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단순히 회사에서 일 잘하는 직원이 되기 위한 것이라면 번지수를 잘못 찾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영어 공부를 하고 독서를 하는 이유가 고작 승진을 위해서라면 그것은 노예가 더 일을 잘하기 위해 스스로 채찍질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기 개발은 철저하게 홀로 서기를 위한 준비여야 합니다. 회사가 없어도 내 이름 석자만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퍼스널 브랜딩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는 업무가 회사 밖에서도 팔릴 수 있는 기술입니까? 만약 내일 당장 회사가 망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팔아서 밥을 먹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위험한 상태입니다. 시스템의 부속품으로 살지 마십시오. 부속품은 마모되면 언제든지 교체됩니다.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삼성이라는 시스템이 없어도 이건이라는 사람은 존재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조직의 힘을 이용하되 조직에 의존하지는 마십시오. 이것이 초격차를 만드는 인재의 마인드셋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면 월급에 중독되지 마십시오. 월급은 마약과 같습니다. 꼬박꼬박 들어오는 그 달콤함에 취해 우리는 야성을 잃어버립니다. 정글에서 사냥하는 법을 잊어버리고 동물원에서 주는 먹이에 길들어 버립니다. 그러다가 동물원 문이 닫히면 굶어 죽는 것입니다. 50 이후의 삶, 아니 진짜 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이 야성을 되찾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회사 명함 말고 나를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를 만드십시오. 블로그를 하든 유튜브를 하든 스마트 스토어를 하든 회사 밖의 세상에서 나의 가치를 증명해보는 시도를 하십시오.
실패해도 좋습니다. 작은 실패들이 모여서 내공이 됩니다. 회사 안에서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가를 잘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의 평가입니다. 시장이 나를 원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없는 것에 대해 한탄할 때가 아닙니다. 해밍웨이의 말처럼 지금 있는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아직 젊음이 있고 시간이 있고 열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엄청난 자산입니다. 이 자산을 회사에만 올인하지 마십시오. 분산 투자하십시오. 가장 확실한 우량주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직함에 매달리는 사람은 과거에 사는 사람입니다. 내 이름 석자로 승부하는 사람은 미래를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싶으십니까? 50이 넘어서 전무님, 상무님 소리를 듣고 싶어서 동창회에 나가 명함을 돌리는 초라한 노년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직함 따위 없어도 존재 자체만으로 빛이 나는 진짜 어른이 되고 싶으십니까?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인생에서 반드시 버려야 할 3가지 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갉아먹는 과거의 상처, 남의 비위를 맞추는 착한 가면, 그리고 언젠가 사라질 허무한 직함. 이 3가지를 등 뒤에 배낭에서 꺼내어 던져버리십시오. 배낭이 가벼워져야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말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무게와의 싸움입니다. 얼마나 가볍게 사느냐가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는 작업, 그것이 바로 성숙입니다.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비워내야만 그 빈 공간에 진짜 내 인생이 채워집니다. 지금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것, 정말로 놓으면 죽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놓으면 살 것 같을 겁니다. 손에 쥐고 있는 썩은 동아줄을 놓아야 튼튼한 새 줄을 잡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과감하게 저지르십시오.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아직 깨어나지 않은 거인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 거인을 깨우는 것은 바로 결단력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 불씨가 타올라 여러분을 쇠차매고 있는 낡은 껍질들을 모두 태워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새롭게 태어난 진짜 여러분을 만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밀리지 않고 나이에 밀리지 않고 당당하게 나의 길을 걷는 돈의 주인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음의 정리가 좀 되셨습니까? 50 이후, 아니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쓰레기통에 던져야 할 3가지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첫째, 발목을 잡는 과거의 후회는 미련 없이 태워버리고 교훈만 남기십시오. 둘째, 남 눈치 보는 착한 가면을 벗어던지고 과감하게 인맥 다이어트를 시작하십시오. 셋째, 잠시 빌린 껍데기뿐인 직함에 취하지 말고 홀로 설 수 있는 진짜 내공을 쌓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인생이라는 거대한 기업의 CEO는 바로 당신입니다. 언제까지 남이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는 수동적인 직원으로 사시겠습니까? 변화는 머리가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버리기로 결심하셨습니까? 지금 당장 아래 댓글창에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적으며 스스로에게 선포하십시오. 그 작은 다짐이
여러분을 찐부자의 길로 이끄는 강력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인드셋을 바꾸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얻는 그날까지 돈의 주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